조이가 조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집중이 중요해요, 조지. 집중이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죠. 당신이 원하는 비전을 알았으니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꿔야죠. 그 출발점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단지 생각만으로 어떻게 제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바꾼다는 겁니까? 조지는 조이의 발상에 회의적이었다. 생각이 가진 에너지 덕분이죠. 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이 적은 비전을 매일 10분씩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이뤄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뒤쪽에서 마티가 덧붙였다. 그래요, 마티 맞아요. 인력의 법칙.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에 빠져서 그것에 집중할수록,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아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왜 어떤 차종을 사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거리에 온통 그 차만 있는 것처럼 자꾸 그 모델만 눈에 띄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자력은 더 커지고 강해져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자꾸 더 많이 삶에서 나타나지요. 생각을 통해 내보내는 에너지, 그것이 주파수가 맞는 에너지를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 친구에게 전화 건 지 오래됐는데 하고 생각하다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해봤죠. 그걸 과학계에선 전화 텔레파시라고 해요. 마티가 자랑스러운 듯이 컴퓨터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거들었다. 조이가 다시 말을 받았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란 얘기예요.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조지는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 속으로 뜨끔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법이에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투덜대느라 원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손님의 여행에도 방해가 되고요. 내가 예전에 스쿨버스를 몰 때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손님들한테도 해준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버스의 승객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며 일제히 외쳤다.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한두 번 해본 모양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요. 당신이 원하는 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알았죠? 조이는 확인하려는 듯 물었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마티가 조지에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던 심상 연습 사례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방법은 실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됐어요. 자신이 높은 점수를 내거나 승리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상상한 선수들이 실제로 금메달을 땄다는 놀라운 결과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멋진 인생이나 성공을 위해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마티는 누구보다 심상 연습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하는 일마다 꼬였던 그였다. 하지만 조이에게서 자기 내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운 이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컴퓨터에 대한 취미가 남달랐던 마티는 자신이 흥미를 가진 그 분야의 사업을 구상해 벤처회사를 창업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가치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었다. 마티는 이제 자신이 꿈꾸던 흥미진진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조이가 말했다. 우리는 꿈의 에너지 장 안에 살고 있어요. 꿈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행동하면 그 꿈은 곧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말을 듣고 조지는 생각에 잠겼다. 내 삶이 엉망이 된 게 어쩌면 아내가 늘 지적했던 내 부정적인 태도 때문인지도 몰라.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뭐가 크게 달라질까? 비전에 집중하면 정말로 그것이 내 삶을 끌어당길까? 조지도 대학 시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상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경기 결과와 직결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스포츠고 이건 인생이라는 더 복잡한 영역의 문제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꿈이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 꿈이 에너지 장이라? 조지는 아무래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 문제들이 나를 괴롭혀왔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는 마음 조금 달리 먹는다고 해결될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야. 하지만 무슨 수라도 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니지. 달리 생각해보면 한번 시도해본다고 더 나빠질 이유도 없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켜낼 수만 있다면. 다음 주 금요일 신제품 NRG 2000 런칭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오늘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를 중요한 날이었다. 10일 긍정 에너지가 가진 놀라운 힘. 간다. 생각에 빠져있던 조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이 에너지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나 비전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 전쟁터 같은 직장이나 집에서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나를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걸 조이 당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산적해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로 해결해야 해요. 날마다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요, 조지.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주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 앞으로 당신이 얻을 결과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특별한 공식 하나를 소개하죠. 데니, 부탁해요. 데니가 가방에서 보드지로 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E 플러스 P는 5. E는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데니가 설명했다. P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O는 결과를 뜻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우리의 태도뿐이라는 것이죠. 조이가 다시 말을 받았다. P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긍정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데니가 설명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에너지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살고 싶은 삶,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을 위해 박수 쳐주는 것만은 아니죠.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길 앞에는 언제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여행을 고달프게 하는 비포장 도로나 웅덩이들이 수시로 등장해요. 펑크난 타이어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도 불쑥불쑥 터지죠.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일도 없이 항상 룰루랄라 콧노래만 부르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말했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긍정 에너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과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봐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긍정 에너지로 무장하면 그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어요. 긍정 에너지는 버스를 앞으로 달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잔뜩 가지고서 겉으로만 안 그런 척 요란함에 자신감을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과 힘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긍정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믿음, 신념, 열정, 목적, 즐거움, 행복, 그런 것들 말입니다. 긍정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의욕을 불어넣죠. 긍정 에너지는 힘을 주지만 반대로 부정 에너지는 힘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데니. 이제 데니 세 번째 룰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룰.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열망, 비전, 집중이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면 이제는 달려야죠.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긍정 에너지예요.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버스에 연료를 넣을 때 긍정 에너지를 넣을지 부정 에너지를 넣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긍정 에너지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와 같아서 차를 힘차게 달리게 해주지만 부정 에너지는 싸구려 가짜 연료처럼 엔진에 찌꺼기가 끼게 만들고 결국엔 차까지 망가뜨리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태도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무의식 중에 나와버리는 걸까요? 조지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이는 차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쓰레기통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 던져버리세요. 전부 다. 왜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마음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가 오면 좋은 점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하세요. 길이 꽉 막혀서 차가 도로 한가운데 갇혔다면 그래도 사지가 멀쩡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장걱정이 많다면 걱정할 거리가 많아 두뇌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거기엔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 삶을 긍정 에너지로 채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빈틈이 생기면 이 부정 에너지란 놈은 귀신같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부정적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해야 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키우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세요. 이 연료가 없으면 당신 버스의 엔진은 겨우겨우 버텨 나가다가 결국 꺼져버리고 말 거예요. 저 자신은 그렇다 치고 우리 팀은 어떻게 하죠? 조지가 물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비전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우세요. 팀원들이 자신의 비전을 공감해주고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죠? 팀원들이 가진 능력을 멋지게 발휘하게 해줄 몇 가지 룰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차례대로 가르쳐 줄게요. 우선 당신 먼저 긍정 에너지로 충전하는 일이 급선무예요. 당신한테 그게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으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가자고요.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 긍정적인 감정 한 가지, 긍정적인 행동 한 가지. 팀에 대해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지의 회사가 가까워오자 조이가 다시 운전석 옆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건네주었다. 자, 오늘은 이걸 읽어봐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에너지 북이랍니다. 오늘 하루 내내 긍정 에너지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조지. 회사에 들어온 조지는 지난번 동화책을 꺼내들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책자를 펼쳤다. 그 책은 동양의 현자인 고타마 붓다에 대한 일화로 시작하고 있었다.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제 안에는 마치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우며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두 마리가 항상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붓다는 생각에 담긴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조지는 딱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다. 거기에도 역시 조이의 친필로 오늘 배운 긍정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잘 읽어보셨습니까? 긍정적인 개와 부정적인 개, 둘 중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할지는 이미 결심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실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12. 감사하며 걷기. 조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연습 과제를 훑어보다가 문득 오랜 친구인 스미스 생각이 났다. 인터넷 업계가 화랑이던 시절에 사업운이 맞아떨어져 큰 돈을 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금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은 친구였다. 조지는 얼마 전 그 스미스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미스는 모든 걸 다 가진 운 좋은 놈이라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었다. 넘치는 돈, 화목한 가정, 화려하고 멋진 집, 거기에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인가 보다.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스미스의 개인사는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끔 동창회에 얼굴을 내미는 스미스의 모습에서 행복한 기운이 느껴졌던 적은 없던 것 같다. 조지는 자신은 절대 스미스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항목들이 꼭 진실은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조지는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며 다시 책장을 넘기다가 감사하며 걷기라는 페이지에 눈길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걷는단 말인가. 시간도 없는데. 부정적인 개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 감정을 느낀 조지는 얼른 마음속 쓰레기 봉투에 그 부정 에너지를 던져버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감사.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조지는 머그잔에 생수를 따라서 손에 든 채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직원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조지는 괴념하지 않았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 둘 꼽아보다 나가보니 훨씬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너지북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관과 머릿속에 긍정적인 엔돌핀이 흐르게 된다고 씌어 있었다. 또 그것이 걷는 행위와 합쳐지면 한층 강한 상승작용이 있다고 했다. 직접 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조지는 조금 전과는 달리 몸 안에 에너지가 흘러 넘쳐 즐겁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조이 말이 맞구나. 긍정적인 개에게 먹이를 주니까 효과가 있는걸? 회사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팀원들과 예정돼 있던 신제품 런칭 준비 미팅에 들어갔다. 한 방에 멋진 골프샷. 그날 밤 조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불현듯 에너지북을 다시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를 넘겨보다가 한 챕터가 눈에 쏙 들어왔다. 골프 이야기였다. 조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통 짬을 낼 수가 없던 터였다.
사람들이 왜 골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를 치고 난 후 형편없었거나 실수를 했던 샷은 잊어버립니다. 대신 그날 멋지게 날렸던 한 방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그 순간의 짜릿하고 강렬한 느낌 덕분에 또다시 골프장을 찾게 되고 서서히 골프에 중독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이나 잘못한 것들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든다 해도 당신은 전혀 다른 걸 기억하며 잠을 청하십시오. 그날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 유쾌한 전화통화, 회의에서 멋지게 발표했던 순간, 고객의 사인을 받아낼 때의 쾌감,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었던 한마디의 대화, 그 멋진 성공의 기억이 내일도 더 멋진 성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중독됩니다. 순간 조지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조지는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 앉아 두 아이를 양쪽 무릎에 앉혔다. 예전에는 가끔 침대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곤 하던 아빠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너무도 바쁘고 찌들어 보이는 아빠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빠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자상한 모습에 행복한 표정이었다. 조지는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을 한 가지씩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행복했던 일이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일도 좋다고 했다.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었다.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걸? 조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용히 아이들 방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당신 너무 자상한 모습이네요. 조지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권했다. 강아지 세미를 데리고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조지는 그간 자기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아내에게 조근조근 들려주었다. 그리고 아내와도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있었던 성공의 경험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날 복도에서 만난 상사도 지적해 주었듯이 아내 역시 조지의 표정이 너무 달라졌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늦은 밤 조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읽은 골프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 에너지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그의 팀원들이기 때문이다.